자, 매번 느끼는 건데 매달 첫 번째 주 수업할 때는 굉장히 공부하는 분들이 진지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내신 성적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혹시 피곤하고 그래서 잠시 좀 졸음이 오고 그러면 피교육자는 졸음 올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조용히 나가서 뒤로 해서 조용히 나가서 바람 쐬고 와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냥 참느라고 막 허벅지 막 꼬집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지 말고. 네. 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자, 이번에는 10페이지로 갑니다. 법정신고 기한 그랬어요. 법정신고 기한. 그래서 왜 기본서 페이지가 없느냐? 기본서에 없으니까. 법정신고 기한은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계산서, 신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기한을 뭐라 그래요? 법정 신고 기한하면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늦어도 언제까지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인데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이 있잖아요. 뭐 취득세는요, 취득세 있죠? 신고 기한의 뜻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본인이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과세표준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일반 거래, 매매 거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날짜 계산해야 돼요.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60일 이내 얼마 주고 샀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뭐하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 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 상소, 그죠? 예, 상속. 누구는 죽으라고 해서 고생해서 죽을 때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사기가 힘든데 누구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봐도 상속, 그죠? 짜증나. 예, 그래서 상속은요, 상속은 사망한 날 받은 거지만 날짜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또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 계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오늘 사망했어도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지 마라. 요번 달 말부터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까지 신고서 상속받았다라고 신고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개월이요? 6개월. 물론 9개월도 있어요. 그건 이제 취득세 가서 또 공부할 거고 또 상속보다도 증여가 있어요. 그죠? 공짜로 받는 거 증여. 이거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오늘 증여받았다. 날짜 계산 복잡하니까 요번 달 말부터 몇 개월? 3개월. 이상하다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 증여도 그냥 60일인데 올해부터 개정됐죠. 올해부터 개정됐어요. 예?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해가세요? 예, 그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무엇을 증여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신고서 제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언제까지 하라 그런 법은 없어. 전세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참고로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와 안 하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상식적으로 보고 갑시다. 여러분 전세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으면 등기 안에서도 재산권 보호받을 수 있죠. 채권 우선순위 경매가 진행됐을 때 확정일자 받은 날 인정해 주잖아. 그죠? 예.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하면 전세권 우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채권 우선순위에서 뭐 확정일자 받은 날 인정해 주죠. 근데 단점은 뭐냐? 임대차가 종료돼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줘 주인이.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한 사람은 이사 가면 안 돼요. 점유를 이탈하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돼. 그러니까 죽고 나서나 돈 받을 때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 갈 때 할 수 없이 이사 갈 때는 우리는 이사는 가지만 주거는 아직 안 옮겼다 그래서 뭐 예? 밥솥 하나 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예? 이불 하나 놓고 다른 건 다 싫고 아직 다 안 갔다 이거야. 돈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됐으면은요 세금은 냈잖아요. 예, 세금 내고 등기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등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가도 돼. 예? 부동산에 등기해놨으니까 예, 이런 차이점이 있다. 또 하나 임차권 설정 저 전세권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임대차가 됐는데도 종료가 됐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안 주면 경매 절차 밟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받고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2, 3개월, 6개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했으면 약초 얘기해서 전화를 해도 돼. 뭐 며칠까지 안 주면 나 경매 신청할 거야. 근데 안 주네? 그래? 그럼 그거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 가지고 어디가? 법원에 가서 경매 접수. 강제권, 징수권이 바로 있는 거지. 그죠? 예,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 전세권. 그래서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주려고 그러지. 예,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세금을 내고 등기하는 경우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내라 그런 날짜가 없고 언제가 됐던 본인이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세금 내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뭐하라 신고하라. 이해가세요? 예,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세금 낸 영수증이 있어야 접수가 돼. 그래서 등기소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소득세 개인이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야죠. 그럼 이건 언제까지냐? 원래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원래는 다음 연도예요.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으로 2022년 작년에 돈 버는 거 있어 소득이. 그러면 다다음 달 언제?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뭐요? 예정신고. 여러분 부동산을 지금 오늘 팔았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오늘 보세요. 자, 2000 몇 년? 2023년. 오늘이 3월. 오늘 부동산을 뭐 했어요? 양도해서 세금 계산했더니 세금 낼 게 한 5천만 원인데 세금 단위가 크죠. 양도소득세는. 자,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법에 다음 연도 언제? 네? 다음 연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뭐하라? 신고하라. 그러면 1년도 더 남았죠. 이 세금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이때 가서 만기 1년 만기 되면 찾아가지고 세금 내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지.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재산을 증식하려면 이걸 활용해야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주로 펀드에 투자하거나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해서 다 날라가면 내년에 세금 못 내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도 손해보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거에서 세금 내는 거니까 부담이 적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뭐하라? 예정신고하라. 언제냐?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요. 이해가세요? 오늘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언제까지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하니까. 예? 3월 오늘 10일 날 팔았어요. 그럼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그건 3월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그러면 4월,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예정신고 안 하면 어떻게? 가산세부터요. 그래서 예정신고하는 세금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지 않아요. 세무서장 즉 국가가 세금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받고 되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받고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 법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요, 특별한 경우 있어요. 어떨 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 언제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라. 다만 납세자가 뭐 했을 때? 선택했을 때. 고지서 받았는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취득세 가서 이거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이거 나오고, 그리고 소득세 공부할 때 나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론에 들어가서 다 공부할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과세표준 아까 신고하라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 신고 기한 그랬죠. 취득세는 언제? 기본이 일반 매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그 장소를 뭐라 그래? 납세지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신고할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의 원래의 뜻은 납세 의무를 이행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납세 의무,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뭐라고 한다? 납세지. 그래서 각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납세지 나오고,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납세지 나오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세금마다 납세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취득세 가지고 또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강론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우리 요 납세지는 우리가 공부할 거 5가지 세금. 자, 취득세는요, 사람 중심으로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한다. 물건에 따라 세금이 틀려. 이해가세요? 또 종합부동산세하고 뭐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쳐.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합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인세. 물건에 각각 부과하는 걸 뭐라고요? 물세. 이렇게 세금은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물세와 인세. 여기서 나와 납세지가. 물세니까 물건이 있는 곳에 신고하라. 기본이 그거고. 인세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주소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본이다. 그래서 다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취득 당시 물건의 뭐? 소재지. 거기 가서 신고하라. 이해가세요? 자, 강원도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납세지는 어디야? 강원도. 취득할 때 부동산이 있는 곳. 예.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뭐?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곳.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날이 되면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전부 다 물세,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뭐? 소재지. 그런데 인세는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는 그 사람의 뭐? 주소지. 그런데 회사가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취득세도요, 개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법인 회사가 취득할 수도 있죠. 누구든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야. 그런데 인세는 개인은 주소지죠. 그런데 회사는 주소지라고 안 하고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있는 곳.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소재지. 그죠? 예. 법인은 뭐라고요? 소재지, 소득세. 그럼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똑같아요. 개인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주소지.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법인의 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양도소득은 개인이죠? 예. 개인이니까 뭐? 주소지.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거 앞으로 나올 거예요. 비거주자가 뭐예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거주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등을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 벌었을 때 어디냐?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라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강론에 가서 또 공부를 할 거다. 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 여러분 교재 11쪽 기본서에는 42쪽에 나와 있는 보통 징수. 자, 여기서 이제 이건 필수로 알아야 돼요. 뭐 여러분 세금을 내라 이걸 두 글자로 부과라고 그래. 세금을 내라 이걸 부과. 부과했다는 얘기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절차에 따라 걷어가죠.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징수. 여러분 세금 내라고 하면 내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안 내려고 하잖아요. 안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강제로 뺏어가야지. 징수. 강제로 걷어가는 거. 만약에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뺏어가야 돼. 압류. 그죠? 이렇게 압류하거나 돈을 걷어가는 걸 징수. 내라고 하는 걸 뭐? 부과.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부과징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보통징수. 먼저 보통징수는 이거죠. 누가? 과세권자,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자가 있고 누가 있느냐? 보통징수는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자, 요 사람은 납세입니다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서 뭘 계산해? 지방세면 시, 군, 구. 국세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얘한테 세금 내라고 뭐가 나와요?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 예? 예. 국세면 여기는 지방세니까 그냥 시군구 했어요. 국세면 세무서. 세무서장한테 고지서가 나와. 지방세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고지서 나와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뭐 나와? 고지서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그럼 받았으면 시군 근거 있죠? 시나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시군 근거하면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 가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받았으니까? 고지서 받았으니까 두 번째 얘는 뭐 가지고? 고지서 가지고 어디가? 시군, 은행 가서 세금을 내. 납부했으니까 이제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수증 받았어. 그럼 끝났죠. 얘는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요 은행에서는 세금 받았으니까 요 받았다고 누구한테? 시청, 구청한테 통지를 해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요거지. 요 납세자 넓은 의미의 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뭐 와? 고지서.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영수증 받았어요. 그럼 끝나죠? 그런데 이때 고지서 받고 고지서에 납부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날까지 뭐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뭐가 붙는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가산금. 고지서 받고 세금을 안 내면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가산금 붙어요. 어떻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기본 몇 프로? 3%. 자동차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나오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몇 프로가 붙어? 3%가 붙어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3%만 붙어? 그럼 계속 안 내겠네? 그죠?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 일단은 몇 프로? 1차적으로 3% 붙고 한 달 기간 또 줘. 그런데 한 달 지날 때까지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럼 1개월마다 만분의 75 비율로 얘기하면 0.75% 0.75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몇 개월까지 붙느냐 참고로 60개월까지 붙어요.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빨리 내라 이거지. 한 달 단위로. 여러분 0.75 곱하기 몇 개월? 그러면 몇 프로? 45%다 이거지.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안 내면 계속 붙는 거야. 한 달 단위로. 일단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기본 얼마 붙고 3%. 그거 말고 별도로 0.75. 이거는 3%고 이건 0.75예요. 60개월까지 붙는다. 최고가 몇 프로? 45%.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가산금이라는 게 나오고 가산세라는 용어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가산금은 이미 설명드렸죠? 뭐 받고? 고지서 받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까지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산금하고 가산세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가산금 하면 끝에 뭘로 끝나는? 금리야. 금리가 뭔데? 이자.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이자를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명칭을 가산금. 그럼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났어요? 세금이야 이건 세금. 가산세는 세금. 법을 위반했으니까. 아까 언제까지 신고하라 법정 신고 기한이 있죠? 근데 뭐 안 했어? 신고하라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어. 그래서 이거 뭐가 붙어? 세금이 붙어요. 그걸 가산세라고 그러고. 고지서 언제까지 내라 했잖아요. 납부하면 좋은데 늦게 내네.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붙어야 돼요. 이자 성격으로 붙는 게 보다 가산금.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 가산금. 됐어요? 그럼 이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뭐 나오는 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세금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재산세 고지서 나옵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무엇도 나와?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상속받았을 때 뭐?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 이건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와. 다만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신고는 해야 돼. 신고서는 제출해야 돼요. 그럼 세금은 누가 계산해? 국가니까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 나온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암기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뭐 나와? 고지서.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하면 되는데 안 내면 몇 프로? 3%. 그죠? 또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60개월까지 0.75 붙는다. 됐어요? 예,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부터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해요? 가산금. 근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통 징수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받아갖고 세금을 내라. 이게 보통 징수죠. 예, 다른 말로 부과 징수, 정부 부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은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뚱땡이라고. 그러면 뚱땡이나 교수님이 똑같잖아. 본질은. 이거 명칭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이렇게 기억해. 뭐 고지서 나오는 거.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걸 보통징수 또는 뭐 정부 부과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다른 말로 신고납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신고납부는 뭐냐? 아까 보통징수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때는 납세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가 스스로 해야 돼. 아까 보통징수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왔죠? 얘는 안 돼. 얘는 어디에? 과세관청, 지방세면 시청, 구청, 군청에. 그죠? 예. 국세면 어디? 세무서. 여기는 지방세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지방세라면 납세자는 어디에? 시청, 구청에 뭐하라?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서 제출할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었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얼마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시청에 어디 가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물세니까. 그죠?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이거 보고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싸게 주고 샀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한 대로 컴퓨터에 뭐를 해? 입력을 해서 여러분 세금 낼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를 만들어줍니다. 출력. 예? 여러분 공공요금 내려면 은행 가서 돈만 가져가면 안 받죠. 뭐가 있어야 돼? 가상계좌가 있거나 지로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세금도 납부서나 고지서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면 여기서는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낼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 고지서가 아니야. 뭐? 납부할 수 있는 지로용지 같은 납부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신고하면 뭐 받아요?
납부서 그 자리에서 받아 출력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돼? 은행 가죠? 은행. 시군 금고. 만약에 김포시면 김포시에 지정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금융기관이 뭐 하나? 얘는 뭐 가지고? 납부서 가지고 가서 납부하면 되지. 그럼 납부했으니까 이제 뭐 받아? 영수증 받아야 돼요. 그럼 끝났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금 들어왔다고 여기를 알려주겠죠?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신고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납부서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내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근데 다 되면은 법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법을 왜 만들어놔? 여러분 교통법규 왜 만들었어?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지. 다 지키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네,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납부하면 좋은데 안 했다 얘기야. 그럼 뭐야?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 기한 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랬죠. 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과태료와 같은 성격이에요.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이때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는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는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때는 과소 신고 가산세 붙는다. 이해가세요? 신고 안 했으니까 뭣도 안 했을까? 납부도 안 했겠죠. 그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다 얘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될 이런 세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취득세. 참고로 취득세 지금 한 것 정리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뭐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잖아요.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와. 근데 고지서 받았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뭐 할게? 신고하겠다.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를 가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 할 때? 선택할 때만. 예? 원래는 뭐 나와? 고지서. 보통징수죠? 근데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왔을 때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뭐가 붙어? 가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가산세 갑니다. 여러분 요약집 12쪽에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나왔죠? 예, 가산세에 대해서 봅니다. 가산세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 첫 번째, 세법에 규정한 의무가 있죠. 의무하면 뭐죠? 세법에 따른 의무하면 언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안 하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면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일단 계산을 해서 거기에 더하라. 가산이 뭐예요? 더하는 거. 더해서 걷어가겠다. 낼 세금에 더한다 이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 이때 가산금은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물과 기름이야. 합칠 수가 없다. 왜? 가산금은 금리
이자, 가산세는 세금. 세금은 세금끼리 합치는 거지 이자하고 세금하고 합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났다고요? 그럼 세금이죠. 그럼 세금이면 딱 알아야 될 게 세금이야? 그러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있죠. 그럼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이 가산세는 세금이면 그럼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건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럼 이 가산세는 국세냐 지방세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이거죠. 가산세는 국가가 걷어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걷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취득세 신고납부죠? 취득세는 지방세거든요. 근데 취득세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뭐가 붙어? 가산세 붙잖아. 걔는 취득세 따라가.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때는 가산세가 지방세로 가는 거지.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걔 따라가. 양도소득세 국세죠? 그럼 국세로 간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 얘기예요. 자, 가산세는 세법에 해당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국세고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지방세 세목이다. 그 얘기는 국세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물어볼 때 가산세는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붙는 가산세는 지방세고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걸 지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법.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가는 거고 지방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그런 뜻이야? 가산세는 세금인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국세로 갈 수도 있고 지방세로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세 번째 해당 국세 지방세를 무할 때 감면이 뭐죠?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감면이라고 그래요. 깎아주는 거. 예, 깎아주는 건 100% 내지 마. 이것도 감면이고 50%만 내. 이것도 감면이죠. 예, 그래서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세금이 나왔는데 1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1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만약에 50%를 뭐 받았다? 감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건 50% 깎아줘요. 취득세를. 근데 우리 감면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50% 감면이다. 그러면 여기 얼마? 50만 원은 내지 말고, 그죠? 예, 납부할 세금은 얼마? 50만 원이야. 이해가세요? 100만 원인데 50% 세금 감면 받았죠? 요거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죠? 이때 여기에 붙는 거 아니야. 여기에 붙어. 여기.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에 붙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래 세금 내에 계산하라.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가산세는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산세가 붙으면 내 세금에 더해서 내면 되죠? 그러면 세금 냈는데 많이 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환급 받아야죠. 되돌려 받아야죠. 근데 환급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가산세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부하거나 가산 더하거나 아니면 환급 많이 냈으니까 환급 되돌려 받을 때는 뭐 한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아라.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가산세 성격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와 같은 가산세 적용하는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알아야죠. 뭐?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요거 동그라미 치고, 등록, 면허세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거 뭐?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필수다. 여기 있는 거 다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할 거 몇 가지, 세 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인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경우 있어요. 뭐? 가산세 적용 제외되는 거. 자,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신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죠.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신고를 안 했는데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한다. 봐주겠다. 어떤 거?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거 목적세고 부가세죠. 다른 세금에 따라가는 거. 여기 보세요. 취득세 안 내서 뭐가 붙었어? 가산세 붙었죠. 근데 거기 낼 때 무엇도? 지방,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도 취득세 신고납부 안 했으면 얘들도 신고납부 안 했잖아. 근데 가산세 붙었는데 여기에 또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으로 붙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과소신고는 뭐죠? 부족하게 신고했죠. 성실하게 신고 안 했잖아. 그것도 가산세 붙는데 요 세 가지.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건 특징이 부가세잖아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붙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취득세 100만 원이죠. 예를 들어 그럼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가 10%면 10만 원이야. 지방교육세가 20%면 2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거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여기에 붙어. 그런데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이것도 납부 안 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이잖아. 그래서 본세에서 뭐가 붙었습니까?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부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하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 심화 과정에서 공부할 건데 참고로 한번 보고 갑니다. 여기 종합부동산세에서 요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하면 고지서 나오죠. 예, 선택하면 고지서 나오니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고지서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안 했어요. 그래도 특별히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뭐를 안 했어도 신고를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나갔으니까 고지서 나갔으니까 고지서 받고 안 낸 걸로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결론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거 중에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심화 과정에서 또 공부할 거니까 요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알아야지.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보죠. 그럼 몇 퍼센트가 붙느냐? 그래서 가산세 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요약집 보시면 12종 나왔죠? 가산세에 대한 구분.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 뭐라고요? 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성실하게 안 한 것도 불성실이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것도 불성실이죠. 참고로 취득세만 가지고 하면 취득세는 일반 매매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60일 이내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것이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했더니 줄여서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이렇게 과소신고 가산세 두 가지예요. 무신고는 뭐라고요? 아예 신고 기한에 신고 안 한 거.
요거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적게 신고한 거 둘 다 불성실이죠. 그러면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또 둘로 나눠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무신고. 단순히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까먹고 착오로 인해서 단순히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경우는 납부 안 했잖아요. 납부할 세금의 20%가 붙어. 몇 프로요? 20%. 그런데 신고 안 할 때 고의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또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축소하거나 이런 행위죠.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일부러 안 했다. 그래서 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괘씸죄가 붙어요. 몇 프로? 40%. 단순히 신고 안 했다 그러면 20%,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다 부정한 방법 그러면 몇 프로? 40%. 그럼 과소신고도요. 일반 과소신고 있어요. 단순히 착오로 누락이 돼서 빠졌네.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소니까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얼마?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돼 세금을. 그런데 80만 원으로 세금을 신고했으면 부족한 게 얼마야? 그렇죠. 부족한 거 과소신고분 납부 과소분 20만 원이죠. 거기에 몇 프로? 10%. 아까 이거는 전체 내야 될 세금에 납부할 세금의 몇 프로? 20%. 요거는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부족한 세금 있죠. 거기에 몇 프로? 10%. 그런데 이것도 고의적으로 은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소를 했다. 과소신고했다. 일부러. 그럼 부정자가 붙어요. 그럼 괘씸죄 몇 프로? 40%. 그래서 우리는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다? 40%가 붙는다.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니까 무엇도? 납부도 성실하게 안 했겠죠?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납부 안 했겠죠? 근데 반대로 뭐는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둘 다 붙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는 납부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둘 다 붙고, 여기는 신고는 했잖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없고 뭐 납부에 대한 것만 붙겠죠. 그럼 반대로 뭐는 안 했는데 신고는 안 했는데 뭐만 했어요? 납부 없다. 이런 건 신고를 해야 납부서 만들어주고 그거 있어야 세금 내지. 신고 안 해서만 납부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았네.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렇다고 신고 안 하고 그러지 마요. 신고를 일단은 해. 그럼 뭐는 안 붙어. 신고는 했으니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 뭐만 붙어? 납부. 근데 사람들이 낼 세금이 없으면 뭐 또 아예 안 해? 그럼 매를 벌어. 둘 다 붙잖아, 둘 다.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낼 세금이 없어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해라. 그럼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납부불성질이라고 하네요.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 늦게 내는 거. 납부지연가산세. 이건 일일 계산인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려요. 여러분 국세는 두 가지네. 첫 번째 여기 미납부세액 있죠. 납부 안 했다. 미납부세액 아니면 부족하게 납부했다. 과소납부세액 있죠. 거기에 며칠 10일 늦게 냈다. 100일 늦게 냈다. 날짜 계산. 그리고 1일에 10만 분의 얼마? 22.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만 보세요. 이건 물어볼 확률이 적으니까 10만 분의 22 그러면 0.022%. 1일 계산이에요. 얼마? 0.022% 1일에 1일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요렇게 해서 안 내면 가산세부터서 이제 뭐 나가? 고지서 나가. 근데 고지서 받고 안 내죠.
그런데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가 붙여 가산금. 그런데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요. 아까 고지서 받고 안 낸 거 3%. 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려요. 국세는 3%,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고지서 받고 안 내면 3%가 붙어. 자,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하나만. 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며칠? 요거랑 똑같죠. 1일에 10만 분의 얼마? 22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만 한번 본 거예요. 그럼 취득세 가서 이거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가서도 이거 공부하고, 양도소득세도 신고 나쁘니까 가산세 나오겠죠?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한 번에 끝나려고 하지 말고 용어 정도만 보시라 얘기해요.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가산금.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얘기냐? 지방세. 지방세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가 있죠. 근데 거기서 가산금은 고지서 나오는 거. 예, 재산세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늦게 되는 것만큼 이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산금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13페이지 보시면 가산금 봅니다. 자, 가산금은 지방세를 뭐 할 때까지? 납부 기한까지. 여러분 지방세 뭐라고 그랬어요? 납부 기한. 요건 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 언제까지 내라 요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이 뭐죠? 안 낸 지방세의 100분의 얼마? 3%가 붙는다.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가 붙어요.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가산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보다 지방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3%의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는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 100분율로 얘기하면 0.75% 적용한다. 일반 가산금에 더한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두 개란 얘기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무조건 몇 프로? 3%.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또 안 내면 0.75, 1개월 단위예요. 그런데 이때 이와 같은 가산금은요, 이걸 무겁게 부과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중가산금인데 이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 붙어요. 60개월까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체납된 지방세, 납세, 고지서별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인 경우는 요 1번 있죠? 1번은 몇 프로짜리야? 3%. 요거만 적용하고 요거 2번 있죠? 2번하고 몇 번? 3번.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2번, 3번을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2번하고 몇 번? 3번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리고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그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와. 그런데 보세요.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7월 만약에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까지 이렇게 납부 기간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납부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간이라고 하죠. 그럼 고지서에 세금 내는 첫날을 뭐라고 그러냐? 개시 시작. 마지막 날 요 날을 뭐라고 그래? 기한. 됐어요?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 나와 있다. 고지서에 세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고지서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얼마? 100만 원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납부하지 못했네? 이것이 1번이죠. 예?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된 세금 안 낸 지방세 몇 프로? 그럼 100만 원 지금 안 냈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3%. 그럼 3만 원이네? 이게 가산금이에요. 이자가 붙었죠? 됐어요?
그걸로 끝나면 계속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말고 2번 보세요. 기한 지나고 나서 매 몇 개월 1개월 단위, 몇 개월 1개월 단위로 계속 붙어요. 자, 한 달이면 언제? 8월 31일.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하면 요거만 붙고 끝. 근데 여기서 8월 며칠 한 달 더 줬죠. 요때 또 안 내면 0.75 됐어요? 또 한 달 9월 며칠 30 안 내서 0.75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월까지부터 60개월까지 붙는다. 그게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는 자, 예를 들어서 언제 11월 30날 납부했다고 그래요. 12월 며칠? 30날 납부했다고 그래봐요. 자, 한 달 후면 언제? 10월 31일 또 납부 안 했으니까 0.75 됐어요?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하면 여기까지만 붙죠. 자, 언제? 11월 너무해. 29일 날 납부했어요. 11월 며칠? 그러면 한 달 후면 언제? 11월 30이잖아요. 근데 하루 전에 납부했죠. 한 달 지나지? 그럼 이달은 적용 안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나 여기서 납부하나 요 날까지 납부하면 안 붙어요. 그러면 자, 체납된 세금, 안 낸 세금이 얼마? 100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몇 개월? 하나, 둘, 셋, 3개월이네. 이해가세요? 그러면 7,500원씩 3개월이면 3, 7, 2, 21, 3, 5, 15, 22,500원에 가산금이 붙는다. 이거 하고 아까 여기 기본 얼마? 3만 원하고 합치면 52,500원 내야 된다. 세금 얼마에다가 100만 원. 이해가세요? 이게 가산금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11월 며칠이요? 29일 날 납부해야 될 재산세, 지금 재산세예요, 이거 지금. 재산세는 얼마냐? 자, 11월 며칠 날? 29일 날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 내야 돼요?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야? 재산세 물어보면 100만 원이야. 세금 100만 원이잖아. 가산금은 이자지 세금이? 아니요. 이자를 여기 더하면 안 된다니까. 가산세는, 재산세는 그냥 얼마? 100만 원. 가산금이 얼마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52,500원. 아니면 시험에서 납부할 재산세와 가산금의 합계가 얼마냐? 그러면 152,500원. 이해가세요? 결론은 가산금은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에 더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세금 따로, 이자 따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는 건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기본 얼마 붙어? 3% 붙어요. 하루만 지나도 3% 붙었죠? 그리고 한 달 단위로 해서 0.75 몇 개월까지? 60개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60개월 됐는데도 안 내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붙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60개월까지만 참고 안 내. 그럼 안 내도 돼? 아니지. 이자만 안 붙어.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느냐? 60개월 지나면 예고 없이 그냥 그 사람 납세의무자 부동산 압류, 예? 압류를 해서 뺏어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분하는 게 공매죠. 공매 처분하면 헐값에 날아가잖아.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내라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5년이야. 그게 60개월이에요. 그럼 5년 지났어도 안 냈다고 해서 계속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걷어가는 절차로 징수, 압류 등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죠. 예.